신형 투싼. 아 진짜 옵션질 장난 아니네. 무조건 풀옵션 하라는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그동안 오토하우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해드렸는데요. 이제 저의 생각도 좀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기능만 줄줄 설명하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신형 투싼, 옵션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신형 투싼을 구매할 때 정말로 쓸모있는 옵션이 무엇이고 반대로 쓸모없는 옵션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쓸모있고 쓸모없고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투싼을 구매할 때 어떤 분은 난 그냥 저렴하게 꼭 필요한 것만 넣을래. 또 다른 분은 난 그래도 중간급은 필요해. 또 어떤 분은 난 신차니까 옵션 거의 다 넣을래. 이렇게 여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 기준별로 실속형, 중간형, 고급형으로 나누어서 쓸모있는 옵션과 쓸모없는 옵션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신형 투싼 가격표를 봅니다. 투싼은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다고 했었죠. 도표의 가운데는 각각의 트림별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능들입니다. 기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다른 말로 옵션이라고 칭합니다. 선택 품목도 각각 트림별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어느 트림에서나 넣을 수 있는 공통 선택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들이 대부분 패키지 옵션이기 때문에 패키지 세부 목록들이 나와 있는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투싼 관련 2개 영상에서 옵션과 트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었는데요. 그 2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분은 오늘 영상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투싼의 하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 옵션 몇 개 넣어주면 실속형,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 몇 개 넣어주면 중간형,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옵션 하나만 넣어주면 고급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선택 품목을 먼저 봅니다. 디젤 엔진과 H트랙 전자식 사륜구동 장치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1.6 터보 엔진 대신에 기름값 조금 아낀다고 디젤 엔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줘야 해서 번거롭고 가솔린에 비해 연료비가 좀 더 싸지만 그렇다고 기름값이 많이 아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은 좋게 타야 연료비 차이를 통해 디젤 엔진 옵션값 본전을 뽑을까 말까 하는데 생각보다 차를 빨리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H트랙 사륜구동 장치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옵션을 가동할 만한 험한 지형을 자주 다니실 분이라면 투싼 말고 정말 오프로드 전용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젤 엔진 옵션과 H트랙 사륜구동 옵션은 먼저 탈락시키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속형 옵션을 설명합니다. 가장 하위 트림인 모던 트림을 봅니다. 모던 트림 기본 가격은 2,435만원. 여기에다 넣을 만한 옵션은 딱 3가지 추천합니다. 멀티미디어 라이트,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 넣으면 실속 있게 2,656만원입니다. 실속형 투싼으로 왜 이 3가지를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멀티미디어 라이트.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내비게이션 지도는 들어있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8인치 화면 위에 띄울 수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 차량을 후진할 때는 물론이고 주행 중에도 차량 후방의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이패스 시스템도 있고 룸미러 거울의 색상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해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ECM 룸미러도 들어갑니다. 이 옵션들이 없으면 센터페시아에 극혐 기본형 컴팩트 오디오가 들어가고 후방 모니터도 없이 동물적 감각으로 후방 센서 삑삑 소리만 의지해서 주차해야 하고 룸미러 거울 밝기는 수동 레버로 딸깍딸깍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속형으로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필수입니다. 79만원에 이 옵션들 정도면 좋죠?
만약에 멀티미디어 내비라는 패키지 옵션을 넣으면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 기능에다 풀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도어 포켓 라이팅 기능까지 들어가는데 굳이 191만원이나 하는 거액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폴딩 타입 키로 돌려서 시동 건다고 누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은 그냥 매뉴얼 에어컨이 직관적이라서 편할 때도 있고요. 멀티미디어 내비는 실속형으로는 탈락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열선과 통풍 기능이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갑니다. 헤드레스트를 전후 상하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4way 헤드레스트입니다. 이 옵션들이 없으면 운전석 동승석에 열선도 없고 통풍도 없어서 여름에는 엉덩이와 등에 땀 찰 때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야 하고 겨울에는 어르신처럼 방석을 깔고 운전해야 합니다. 겨울에 스티어링 휠 잡고 운전하다 손에 동상 걸리고 헤드레스트가 앞뒤 조절이 안 되어서 뒷목 통증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실속형으로 컨비니언스는 필수입니다. 54만원에 이 옵션들 정도면 투자할 만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이건 주행시 안전과도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입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을 인식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 이것은 옵션 넣지 않은 깡통차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이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으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기능까지도 들어갑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가 주행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 위험 시 회피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경고, 뒷좌석 탑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충돌 인명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단조로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설정된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로 주행하는 동안 전방 차량을 감지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앞차가 잠시 정차하면 내 차도 자동으로 멈추고 그 후에 앞차가 주행을 시작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빠집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가 후진할 때 후측방에서 교차하여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의 탑승자를 깜빡하고 문 잠그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차 시동을 끄고 내려서 문을 잠근 후에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등이 켜지고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합니다. 이 옵션들은 실속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필수입니다. 88만원을 추가하면 이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던 트림 기본 2435만원에 멀티미디어 라이트 79만원, 컨비니언스 54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을 더해서 2656만원 실속형 투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옵션들은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파노라마 선루프, 이건 솔직히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차 샀을 때 와 신기하다 좋다 하면서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는 끝입니다. 루프렉, 차량 위에 짐을 싣고 다닐 일이 많이 있을까요? LED 실내등, 자동차 용품점에서 싹 다 LED 실내등으로 바꿔도 비싸봤자 10만원이 안됩니다. 이것들을 123만원에 추가한다는 것은 실속으로 보나 사용 빈도로 보나 최악입니다. 멀티미디어 내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191만원이나 주고 순정 내비에다 터치식 풀오토 에어컨을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실속형으로 본다면 말이죠. 인테리어 디자인, 25만원 주고도 넣고 싶지 않은 옵션입니다. 세부 목록들을 보면 시트에 패턴 조금 들어가고 내장재 재질이 티도 안 날 정도로 바뀌고 군데군데 옹졸하게 들어간 무드램프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익스테리어 69만원, 헤드램프가 기존 노란색 전구에서 LED 흰색으로 바뀝니다. 주간주행등이 투명한 클리어 타입에서 검정색 커버된 히든 라이팅 타입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5m만 떨어져서 봐도
옵션 넣은 것이 티도 안 날 정도로 구분이 안 됩니다. 턴 시그널이 기존 헤드램프 아래에 있던 것이 상단으로 LED로 올라가고 리어 램프가 벌브 타입에서 LED 램프로 바뀝니다. 타이어와 휠은 17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화려하게 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옵션들도 실속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락! 여기까지 실속형 투싼 옵션에 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중간형 투싼 옵션을 설명합니다. 쓸모있는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거기에다 겉보기에 풀옵션 차량과 거의 차이 없는 옵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을 봅니다. 프리미엄 트림 기본 가격은 2,641만원.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기본 품목으로 외관에서는 18인치 휠과 도어 포켓 라이팅도 들어가고 운전석과 동승석에 열선, 통풍도 들어갑니다. 키 방식 시동이 아니라 버튼 시동입니다. 전방 주차 센서도 들어가고 ECM, 하이패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넣을 만한 옵션은 딱 3가지 추천합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익스테리어,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 넣으면 괜찮은 옵션 거의 다 들어갑니다. 가격은 2,955만원이 됩니다. 중간형 투싼으로 왜 이 3가지를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멀티미디어 내비 2 157만원. 아까 모던 트림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죠. 실속형이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실속과 고급감을 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추천합니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가 들어가는 10.25인치 화면입니다. 거기에다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센터 페시아의 고급 실내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이 옵션과 함께 따라오는 몇 가지 기능들을 봅니다. 블루링크, 거리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 잠금과 열림, 온도 조절, 경보, 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대 카페이, 결제 카드를 차량에 등록하면 주유 및 주차 요금을 지갑을 열지 않고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발렛 파킹 모드, 발레 주차를 맡기는 등 타인에게 주차를 맡길 때 발레 모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및 교통 정보는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누릴 만한 것은 다 누리는 수준입니다. 듀얼 플로터 에어컨과 함께 따라오는 기능들도 봅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차량 내부 공기 상태를 감지하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제거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들어갑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고 집중적으로 와닿지 않게 바람을 넓게 확산시켜주는 멀티 에어 모드 기능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사용 후 시동을 끄면 에어컨 내부의 에바포레이터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 건조해줘서 세균 발생을 방지하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2 옵션으로 157만원 투자하면 실내 디자인도 잡고 고급 편의 기능들도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익스테리어 2 69만원.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아까 이 옵션도 모던 트림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죠. 투싼 풀옵션인 척 하고 싶으면 이거 꼭 넣어야 합니다. 헤드램프가 기존 노란색 전구에서 LED 흰색으로, 주간 주행등이 검정색 커버된 히든 라이팅 타입으로, 턴 시그널이 기존 헤드램프 아래에 있던 것이 상단으로 LED로 올라가고 리어 램프가 벌브 타입에서 LED 램프로 바뀝니다. 타이어와 휠은 18인치에서 19인치로 바뀝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아까 모던 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필수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트림 기본 2,641만원에 멀티미디어 내비 2 157만원, 익스테리어 2 69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을 더해서 2,955만원 중간형 투싼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풀옵션인 듯 아닌 듯한 가성비 투싼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 59만원,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순정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녹화가 가능하긴 한데 길어야 10시간 녹화됩니다. 성능도 좋지 않고 정비성도 좋지 않은 이 옵션은 59만원에 넣는 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녹화 영상을 옮기는 것도 불편합니다. 이 가격이면 전방 후방 카메라 둘 다 풀 HD 고화질 블랙박스에다 시동 끈 후 주차 녹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되는 사제 보조 배터리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것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LED 실내 등은 아까 모던 트림에서도 그랬지만 중간형 투싼에서도 넣지 마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2 59만원. 내장재 조금 바뀌고 시트에 천연가죽 섞여 들어가고 그레이 색상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이걸로 59만원 투자하기는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레이 색상처럼 밝은 색상은 관리도 힘들고요. 컴포트 113만원. 운전석과 동승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 들어가고 전동 테일게이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시트는 그냥 수동 조절해도 괜찮고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도 별로 없고 테일게이트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113만원이 좀 아깝습니다. 플래티넘 201만원. 방향지시등 깜빡이 넣으면 계기판에 후측방 화면이 나오고 주차할 때 차 주변 전체 화면이 나오고 사운드 좋은 보스 스피커 들어가고 계기판이 10.25인치 오픈형으로 들어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갑니다. 방향지시등 켜고 사각지대는 직접 견눈질해서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주차할 때는 후방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보스 스피커 안 들어가도 음질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의 안 씁니다. 계기판 10.25인치는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와서 괜찮긴 한데 10.25인치 계기판 때문에 201만원을 투자한다? 에라이 탈락. 여기까지 겉보기에 풀옵션과 별로 차이가 없고 실속도 챙기는 중간형 투싼 옵션에 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고급형 투싼 옵션을 설명합니다. 거의 풀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풀옵션 하고 싶어도 빌트인 캠과 파노라마 선루프는 넣지 마세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본 가격은 3,155만원.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기본 품목을 보면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 기능들을 거의 다 기본 품목에 때려 박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인스퍼레이션만의 특화 디자인, 다크크롬 범퍼 가니쉬, 실버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 유광 블랙 BC 필라, 아웃사이드 미러 크롬 가니쉬까지 들어갑니다. 시트 색상은 브라운과 인디고 색상도 가능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에다 넣을 만한 옵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플래티넘 3. 이것만 넣으면 완벽합니다. 가격은 3,283만원이 됩니다. 고급형 투싼으로 왜 플래티넘만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플래티넘 3.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차 가격이 비싸지면서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도 인스퍼레이션 전용 디자인이 들어갔으니 최대한 차량 손상을 경계해야겠죠? 사고 방지 카메라 기능에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도록 옵션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넣어서 우퍼와 외장 앰프가 들어간 웅장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과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은 넣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쓸모없는 것을 뺀 풀옵션, 고급형 투싼 옵션까지 봤습니다. 오늘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실속형, 중간형, 고급형 투싼 옵션까지 추천드리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옵션에 대한 개인 취향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속을 추구하는 사람, 겉모습을 추구하는 사람, 실내를 추구하는 사람, 풀옵션을 추구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고려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추천한 옵션일지라도 빼고 싶으면 빼세요. 그리고 제가 넣지 말라고 한 옵션일지라도 꼭 넣고 싶다면 넣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양이야 기능이야 어쨌든 결국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차량이 될 거니까요. 마지막 멘트가 조금 오글거렸네요.